안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각 파트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실력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세 곡, 정기 연주회 때 그죠? 해야 될 세 곡을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서곡 로시니 세빌리아 이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세빌리아 이발사는 2막으로 이루어진 오페라입니다. 먼저 로시니는 도니체티, 벨리니와 함께 19세기 전반에 이탈리아 오페라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벨칸토 낭만주의를 빛낸 예술성을 꽃피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로디 구성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쉽게 비교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시니는 빠른 작곡 능력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도 3주에 완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는 음악을 중심 요소로 엮은 극이고요. 시, 음악, 미술, 무용 등 모든 예술에서의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종합예술은 노래를 하는 연극으로 성악과 기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는 1600년경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독일, 프랑스를 거쳐 오늘날의 전 세계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에서는 정가극, 희가극, 오페레타가 있는데요. 먼저 정가극은 본격적인 오페라로 영웅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베르디의 아이다와 BJ 칼멘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엔 희가극. 이 희가극은 쾌활하고 익살스러우며 희극적인 내용을 가진 이 가벼운 가극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곡으로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우리가 하고 있는 서곡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 등이 있고요. 오페라타는 이 오페라에서도 작은 규모의 가벼운 내용으로 만들어진 가극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요한 스트라우스의 박쥐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오페라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연주를 해야 되는 서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곡은 일반적으로 오페라 시작 전에 연주하는 곡입니다. 천중에게 극의 줄거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18세기, 19세기에 많은 서곡들이 소나타 형식으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서곡은 종종 자유로운 형식에 의해서 짧은 전주곡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자, 로시니 서곡 세빌리아 이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 동영상을 한번 찾아 오페라 한 편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 심포니아 바이올린과 비올라 협주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곡은 독주 악기인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형태로 이루어진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곡입니다. 1777년 모차르트가 처음으로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은 채 어머니와 함께 유럽 여행길에 나서게 되는데 고향인 짤츠부르크를 벗어나 처음으로 자유로운 그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모차르트는 프리랜서 음악가로서 녹록지 않는 이런 현실을 실감하게 되기도 하지요. 더구나 파리 체류 중에는 어머니와의 사별이라는 슬픔까지 겪게 되고요. 하지만 외로운 여행길에도 소중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파리에서 여행을 마치고 짤츠부르크로 돌아왔던 해에 이 곡을 썼는데요. 이때 여행에 전후로 해서 5편 정도의 유사한 양식으로 곡을 작곡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이 곡들 중에서 모차르트가 쓴 유일한 완성곡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작곡가가 작곡을 한 시기는 1779년 여름에서 가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포니 협주곡은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 코르소가 고전 시대의 협주곡과 교향곡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과도기에 나타난 유행한 양식이고요. 콘체르토 그로소처럼 2대 이상의 독주악기 그룹이 오케스트라와의 대화를 하듯 주고받는 그런 협주하는 것이 특징인데 전체 교향악의 짜임새와 조화로 이루어져 잘 어울려진다고 말할 수 있는 이 협주적 교향곡,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정말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바이올린과 비올라 이 2대를 독주악기를 채택했다는 것이 모차르트의 작품을 통틀어서 독특하고 아주 훌륭한 연주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고전 시대의 작품 중에서 비올라가 솔로로 등장하는 것은 거의 유일한 작품이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에 대해서 한 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스. 시작은 전체 합주로 매우 인상적인 제1주제로 들려주고 있고요. 이어 호론과 오보엣이 정겹게 대화를 주고받고 마나임 풍의 크다란 크리센토를 이루고 나면 솔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선을 보이는데요. 때로는 경쟁적으로, 때로는 상호 보편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1악장의 경우는 연주자마다 해석이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템포는 물론 곡상의 분위기마저 어두움과 밝음이 서로 상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는 곧 곡 자체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만큼 유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주 비올라 파트가 D장조로 기보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모차르트 자신은 두려움보다는 밝은 연주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빠른 템포로 가져가도 곡 전체가 지나가는 분위기는 변하지 않고 1악장을 지나치게 느린 템포로 연주한다면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그런 연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1악장 분위기는 장중하면서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연주로 시작되는 제1주제는 합주곡의 형식대로 오케스트라의 제시부의 솔로를 바이올린과 비올라 솔로 제시부로 이루어지고요. 이어지는 제2주제에는 오케스트라에서 오보, 호론이 번갈아 노래하면서 바이올린이 피치카토를 덧붙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곡이 크게 상승하면서 싱코페이션과 트릴로 이 강렬함을 더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교향곡의 제시부에 점차 사라지며 솔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옥타브로 화려하게 제2 제시부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여기서는 2대의 솔로는 악기는, 즉 여기서 2대의 솔로 악기는
칸타빌레풍의 노래를 하면서 발전부로 접어들고 재연부는 제시부의 소재를 간결하게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바이올린이 이어 비올라의 카덴자로 연주하며 마칩니다. 제2악장 안단테 4분의 3박자인데요. 대부분의 음악학자들이 이 악장에는 거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담겨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여기에는 진한 슬픔의 정서가 묻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생전에 자신과 함께 지냈던 어머니의 정겨웠던 모습을 안타까워 그리워하듯이 두 대의 솔로 악기는 서로를 위로하며 연주해 나가는 애조를 띤 선율이 그 밑에서 각 마디 첫 박을 밀듯이 강하게 울리면서 시작되는 베이스들이 움직임으로써 끊임없이 가슴을 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장은 안단테 소나타 형식이고요. 깊은 고독을 느끼게 하는 악장으로 간연하게 약하게 간연악 연주가 되는 것이 인상적인 서주에 이어 솔로 바이올린이 흐느끼듯 제1주제를 노래하면 비올라가 옥타브 밑에서 이것을 되풀이하고 이어 두 대의 솔로 악기는 위로하듯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서로 얽히는 카논의 코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어 두 대의 악기가 서로 카덴자를 주고받으면서 맨 처음 서주부의 변주가 나오면서 조용히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악장 프레스토 4분의 2박자이고요. 앞서 두 악장에 비하여 의외의 분위기가 놀랍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1, 2악장의 내면적 긴장감이나 삶의 깊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밝고 경쾌한 이전의 사교적인 평이한 협주곡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처음 언급한 모차르트의 물 흐르듯 쉽게 작곡하는 모습이 느껴지는 악장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머릿속 음악을 고스란히 담아냈듯 부자연스럽다거나 끄끄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주자에게 있어 모차르트 작품은 연주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게 중론입니다. 테크닉적으로는 크게 까다로운 것이 없으며 그의 음악이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쉽게 도달하더라도 완벽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흘려버려도 될 만한 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며 하나하나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동시에 커다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얘기며 나무의 숲을 동시에 바라보며 연주해야 만족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음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차르트 심포니아 바이올린과 비올라 협주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위 설명을 생각하면서 특히나 이 악장의 작곡자가 의도한 것을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자료를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차이콥스키 호두깎이 인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콥스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이콥스키 작품은 선율적인 영감과 관현악법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여러 작품의 고전 발레 음악들이 있고요. 이 당대의 최고의 작곡가로서 또 발레 작곡가로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서기직으로 일하면서 1862년 생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을 했었고요. 그 후 점점 음악에 더 몰두하게 되면서 급기야 공무원을 그만두고 음악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864년에 첫 번째 관현악 작품인 알렉산더의 연극 폭풍에 붙인 서고고를 작곡한 후 1865년도 말 루빈스타이 형제로부터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를 제안받게 되어 모스크바로 옮기게 됩니다. 1876년 자신이 작품을 지지하던 부유한 미망인 폰 매커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교향곡 제4번 F 단조를 작곡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작곡 활동을 했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차이콥스키 호두깎이 인형은 원래 발레곡입니다. 의뢰를 받을 당시 그는 이미 유명한 작곡가였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요. 교향곡 제6번 작곡을 시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폰 매커 부인과의 이별 등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작곡가에게 사실 호두깎이 인형을 의뢰한 것은 작곡가가 탐탁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는 호두깎이 인형 얘기로 발레곡으로 한다라고 하면 다소 유치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푸티파의 대본이 원작과 달리 세심함과 교묘하게 계획적인 발레화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각색을 하였기에 차이콥스키는 작곡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호프만의 동화 호두깎이 인형과 생지의 왕을 원작으로 마리스킨 극장 수석 아무자인 푸틴파와 아비노프의 대본에 곡을 붙인 작품이 오늘날의 호두깎이 인형입니다. 지금은 대본에는 이바노프의 이름만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는 대본 착수 중에 있던 푸틴파의 건강 악화로 이바노프가 그 작업을 이어받아가지고 푸틴파의 대부분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현재는 주로 공연되고 있는 것은 개정한 그 내용으로 공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클라라를 비롯한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기뻐한 후 잠이 듭니다. 생지왕이 부하들을 이끌고 습격해 오는데 호두깎이 인형이 병사 인형들을 지휘하며 이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정황은 불리하고 잠에서 깨어난 클라라가 슬리퍼로 생지 왕을 쓰러뜨림으로써 생지들은 모두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에 호두깎이 인형이 왕자로 변신해 생명을 구해준 보답으로 클라라를 과자 나라로 초대해 각 과자를 상징하는 요정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춤을 추며 막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주해야 될 호두깎이 인형 모음곡은 이 호두깎이 인형을 작곡할 당시 차이콥스키는 페트르부르크의 러시아 음악협회로부터 연주회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습니다. 당시 바쁜 일정에 보내고 있던 그에게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작품을 연주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차이콥스키는 자신이 작곡하고 있던 중인 호두깎이 인형 중 8개 곡을 모아 무용모음곡 오픈 71A를 발표하게 됩니다. 연주는 상당한 호평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첼레스타의 음색이 이 호평에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한 이 모음곡, 오늘날 연주회 프로그램을 등장하게 된 호두깎이 인형 모음곡이 이 모음곡에 들어간 음악은 작은 서곡, 그 다음 행진곡, 사탕 요정의 춤, 러시아의 춤, 트레팍,
아라비안의 춤, 중국의 춤, 풀피리의 춤, 꽃의 왈츠입니다. 특히 춤곡 중에서 사탕의 요정의 춤은 첼리스타 사용으로 신비하고 달콤한 음색을 보여주고 사탕의 요정의 시녀 24명이 춤을 추는 꽃의 왈츠 역시도 차이콥스키의 많은 왈츠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걸작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차이콥스키 모음곡 중에 이렇게 많은 곡들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음곡 중에서 여러분 물론 다 들어보시겠지만 그 중에서 사탕의 춤곡 중에 첼리스타가 나오는 것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 수업을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하루 또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각 파트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이런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것을 마음껏 한번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화이팅해서 좋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안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화이팅!